당신의 계좌가 지금 퍼렇게 멍들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 밤잠을 설치며 주식 어플을 켰다 껐다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잔인한 전쟁터에 무기도 없이 방패도 없이 심지어 돈이 움직이는 거대한 규칙조차 완전히 무시한 채 맨몸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을 주식시장에 가져옵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문에 휩쓸려 빠른 부를 꿈꾸며 큐큐큐, 그리고 그 수익률의 짜릿함을 2배, 3배로 증폭시켜준다는 마약 같은 레버리지 QLD TQQQ에 자신의 모든 미래를 밀어넣습니다. 나스닥은 결국 우상향한다라는 맹목적인 믿음 하나만으로 가족의 전세금, 심지어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금이라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겁없이 걸어버립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시장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시장은 당신의 돈을 노리는 포식자들로 가득 찬 정글입니다. 경제의 뼈대를 이루는 금리와 환율, 그리고 물가라는 이 세 가지 거대한 매크로의 파도를 읽지 못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QLD TQQQ는 계좌를 순식간에 10분의 한 토막으로 녹여버리고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파멸의 무기가 됩니다. 오늘은 당신이 QQQ QLD TQQQ 투자를 위해 목숨 걸고 알아야만 하는 자본주의의 절대 규칙을 뇌리에 깊숙하게 박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경제 용어에 지쳐 투자를 포기하려 했던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장의 핵심 동력을 세 가지 기둥으로 완벽하게 구조화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내일 아침 당신은 더 이상 뉴스에 흔들리는 나약한 개미가 아닌 시장의 파도에 올라타는 날카로운 포식자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돈의 원가를 결정짓는 금리.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당신의 자산이 증식하느냐, 증발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거대한 첫 번째 축은 바로 금리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든 수십억짜리 사업을 하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물건의 원가입니다. 원가를 알아야 마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기로 사용하는 돈의 가격, 즉 돈의 원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 돈의 가격표가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돈을 빌리려는 수요와 공급의 잔인한 줄다리기로 결정됩니다. 80년대, 90년대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에는 공장만 지어도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누구나 대박이 나니 모든 기업가가 은행으로 달려갔고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폭발해 금리는 10%를 훌쩍 넘겼습니다. 숨만 쉬어도 이자가 10%씩 붙던 고성장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파티는 잔인하게 끝났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수많은 거대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빚을 내어 투자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바닥을 치니 은행은 제발 돈 좀 가져가라며 이자를 낮춰야만 했습니다. 돈의 가격인 금리는 곤두박질 쳤고 우리는 기나긴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맹목적으로 모아가고 있는 QQQ,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술주들은 바로 이 금리에 그 어떤 기업보다 히스테릭하게 반응합니다. 기술주들은 당장 오늘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10년, 20년 뒤 미래에 벌어들일 엄청난 수익을 담보로 현재의 높은 주가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제로에 가깝게 낮을 때는 어떨까요? 돈의 가격이 싸니까 사람들은 미래의 꿈에 기꺼이 비싼 값을 지불합니다. 돈이 넘쳐나고 기대감이 팽창하며 당신의 TQQQ 계좌는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티의 음악이 꺼지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채권의 원리를 시뮬레이션 해보십시오. 당신이 연 3% 이자를 주는 10년짜리 해지 불가능한 정기예금에 가입했는데 다음날 은행이 연 5% 예금을 출시했다고 합시다. 당장 갈아타고 싶겠지만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당신이 화병이 나서 2, 3%짜리 채권을 팔아치우려면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상대방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주어야만 겨우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이 폭락하듯 먼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다 쓰는 기술주들의 가치도 속절없이 폭락합니다. 오늘 은행에만 넣어도 5% 이자를 확실하게 주는데 굳이 당장 돈도 못 버는 미래 기술주에 위험하게 돈을 걸 이유가 사라집니다. 특히 QLD TQQQ처럼 빚을 내어 덩치를 키운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 충격이 3배가 되고 횡보장에서는 계좌가 스스로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까지 겹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두 번째 기둥금리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괴물 물가. 그렇다면 당신은 절규할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면 중앙은행은 왜 경제가 박살나고 있는데
금리를 팍팍 내려서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 거야? 그 대답이 바로 거시경제의 가장 무서운 빌런, 물가라는 소리 없는 강도 때문입니다. 물가는 단순히 밥값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민 삶의 기반을 파괴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화폐 가치를 순식간에 증발시키는 가장 끔찍한 존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QQQ 투자로 100만원 수익을 냈다고 기뻐하며 커피를 사려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와 커피 한 잔 가격이 100만원으로 변해버렸다면 당신이 번 100만원의 가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국가가 주가 하락보다 수만 배 더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통제 불능의 물가 상승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낮추어 시중에 난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건강한 기업 투자가 아니라 현물 매점 매석이나 영끌 부동산 투기, 코인판으로만 몰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하늘 끝까지 치솟아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집 한 채 살 수 없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지금 중앙은행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투수와 같습니다. 꽉 막힌 경기를 풀기 위해 금리 인하라는 시원한 직구를 던지고 싶지만 1루와 2루에는 가계부채 폭발과 물가 상승이라는 발 빠른 주자들이 베이스를 훔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타자에만 집중해서 공을 던지고 싶어도 끊임없이 주자들을 묶어두는 견제구만 던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물가라는 괴물이 완벽하게 숨통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중앙은행은 당신의 QLD TQQQ 계좌를 구원해주기 위해 함부로 금리를 내리는 마법을 부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기둥 내 투자의 최종 보스이자 방패 환율. 금리만큼이나 당신의 투자금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자비하게 쥐고 흔드는 마지막 절대 권력은 바로 환율입니다. 금리가 대내적인 돈의 가격표라면 환율은 미국이 우리 원화를 바라보는 대외적인 돈의 절대 가격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QQQ, QLD, TQQQ를 매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 기술주에 베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뼛속까지 미국 달러라는 최강의 기축 통화에 이중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서 10% 수익을 냈다고 해도 그 사이 환율이 15% 폭락해버린다면 원화로 환산한 당신의 최종 계좌는 처참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환율을 모르는 미국 주식 투자는 안대를 가리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의 부가 미국으로만 집중되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엄청난 흐름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자국 통화를 팔고 가장 강력한 달러를 샀습니다. 달러 가치는 하늘을 찔렀고 달러당 1,100원일 때 환전에 TQQQ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주식 수익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환차익까지 쓸어 담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영원한 자산은 없듯 강건한 달러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으로 꺾이거나 정치 지도자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미국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달러의 가치도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달러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환율은 추락합니다. 하필 이런 시기에 변동성의 끝판왕인 TQQQ를 풀매수했다면 주가 하락이라는 1차 폭격의 환율 하락이라는 2차 핵폭탄까지 정통으로 맞으며 계좌가 원자 단위로 분해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니 도망쳐야 하느냐? 역사가 증명했듯 일상적인 잔파도에서는 흔들릴지 몰라도 전 세계 경제가 피를 흘리는 진정한 파멸적 위기의 순간의 달러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유일무이의 피난처 벙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생존을 위해 오직 달러 캐시를 확보하려 짐승처럼 물어뜯었습니다. 엄청난 달러 빚을 상환하기 위해 너도 나도 자국 통화를 헐값에 팔고 달러를 사들였고 원달러 환율은 하늘로 폭등했습니다. 이것이 기축 통화 달러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극단적인 공포가 덮칠 때 TQQQ 주가는 반토막이 나겠지만 동시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원화 환산 계좌 손실을 기적처럼 방어해주는 든든한 해칭 현상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기축 통화 달러의 흐름과 성질을 이해하는 것은 미국 주식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 살고 죽는 생존의 절대 조건입니다. 결론, 지적 생존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 이제 이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된 당신은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리와 환율을 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나스닥의 고점을 신처럼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매크로의 흐름은 당신이 서 있는 전쟁터의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를 명확하고 잔인하게 판가름해줍니다. 고금리가 목을 조여오는 환경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QLD TQQQ에 영끌 베팅하는 것이 얼마나 자살에 가까운 짓인지, 고환율 상태에서 환차손 위험을 무시하고 무식하게 들고 가는 것이 어떤 파국을 부를지 꿰뚫어보는 사람과 차트. 불빛만 보며 기도하는 사람의 10년 뒤
계좌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쇼폼을 보는 대신 경제기사를 정독하는 치열한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외계어 같겠지만 한 달을 이 악물고 읽다 보면 돈이 몰리고 빠져나가는 거대한 물줄기가 두 눈에 선명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해한 시장의 논리를 직접 글로 써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서 파편화된 정보들이 하나의 구조화된 논리로 꿰어지는 순간 그 지식은 어떤 폭락장에서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100번의 이론보다 한 번의 실전이 낫습니다. 치킨 한 마리 안 먹었다고 칠 수 있는 10만원, 100만원의 여윳돈으로 직접 다양한 자산과 환율, ETF 등에 투자해 보십시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날, 파월 의장의 금리 결정 뉴스가 터질 때 당신의 QQQ, TQQQ가 어떻게 요동치는지 직접 피부로, 심장으로 느껴보셔야 합니다. 잃어도 타격 없는 금액으로 공포와 탐욕을 다스리는 경험치를 뼈에 새기십시오. 아침 신문 귀퉁이에서 무심코 지나친 데이터 하나가 쌓이면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당신만의 거대한 부의 통찰력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투자는 홀짝 게임처럼 운을 바라는 천박한 도박판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파도에 유연하게 올라타는 가장 지적이고 피 튀기는 생존 게임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만져보지도 못할 TQQQ의 짜릿한 3배 수익을 원한다면 당신의 경제 지식과 멘탈의 강도 역시 일반 대중보다 30배 이상 차갑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통계라는 근거 없이 그저 언젠간 오르겠지라며 맹목적인 기도로 물타기 하는 썩어빠진 투자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금리의 호흡을 읽고 환율의 변덕을 이해하며 물가 상승, 억제라는 잔인한 줄타기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자만이 이 피냄새 진동하는 주식 시장에서 끝끝내 살아남아 막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 당장 경제신문의 헤드라인 첫 줄을 읽어내려가는 고통스럽지만 위대한 한 걸음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돈을 지켜내고 불려줄 유일한 구원자는 자칭 전문가도 알고리즘도 아닌 오직 잔인한 현실에 두 눈을 번쩍 뜨고 깨어있는 당신 자신뿐입니다. 치열하게 코피 쏟으며 공부하고 얼음장처럼 냉정하게 투자하여 기필코 당신이 꿈에 그리던 경제적 자유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치열하게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